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충격 테슬라 로보택시는 바퀴 3개 달린 사이버 트럭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 인도량까지는 테슬라 역시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1% 넘게 빠졌고 다우는 0.05%밖에 안 빠졌어요.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빠졌는데 아이폰 15를 출시를 했지만 대장주 애플이 1.7% 하락하면서 나스닥 하락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시장은 완숙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정체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중국의 아이폰 규제까지 더해지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기업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오라클이 2분기 매출과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13% 이상 급락을 했는데 오라클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경쟁사에도 하락 압력을 제공할 수 있겠죠. 향후 전망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오늘 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은 1% 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유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에너지 주식은 오늘 강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우는 오늘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발표될 미국 8월 CPI 지수가 되겠는데요. 일단 예상치는 전월보다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근원의 경우는 전월보다 낮아지는 흐름인데요. 유가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충분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원 CPI가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내일 장은 좀 다이나믹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헤드라인 지수이기 때문에 헤드라인 지수가 전월보다도 높게 나오고 예상치는 3.6%보다도 높게 나오면 좀 주가가 초반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는 좀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맵을 보면 오라클이 13% 빠지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도 오늘 주가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1% 넘게 빠졌고 무엇보다도 애플의 신제품 출시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동반해서 2.23% 빠졌어요. 어저께 10% 넘게 상승하면서 충분히 하락이 있을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에너지와 파이낸스 쪽이 좋았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51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자, 어저께는 51선을 뚫고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51선 밑으로 내려온 주가입니다. 현재 51선이 13,877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주의 13,877선을 좀 돌파해서 상향 마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반등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200일선과 아직 주가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그러니까 수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금리 발표에 확률을 어느 정도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헤드라인 CPI는 전월이었던 7월 3.2%보다 올라간 3.6%가 예상이 되고 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그러니까 유가 상승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는 전월이었던 4.7%보다 낮아진 4.3%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이 올라간 이유는 역시 유가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원 CPI가 낮아진 이유는 최근 주거 CPI, 렌트비 CPI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좀 작용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PI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근원 CPI가 예측치인 4.3%보다 좀 더 낮게 나오거나 부합하는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있어서 크게 변화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큰 타격은 안 줄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인데, 자,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9월 20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93%의 동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단 7%의 인상 가능성만 갖고 있어요. 9월 달은 금리 안 올리는 게 확실시해 보이고요. 중요한 건 11월, 12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까지는 40% 이내의 금리 인상 확률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11월달 12월까지 나오는 물가와 고용 상황 지표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은 내년 6월달로 일단 점쳐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2.23% 하락한 267.48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았죠.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만은 주가가 떨어졌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안 좋았어요. 형님들이 안 좋은데 테슬라만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10%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좀 긴 윗꼬리를 달리면서 좀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어제 상승봉의 몸통 안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인지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만약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역시 240불대 초반이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상방으로는 역시 한 275불에서 280불대가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늘색 선, 이 상방 저항 라인이 큰 저항 라인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뭐 한 2년 전부터 유지됐던 그런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내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FSD 10이라는 그런 호재 때문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3분기 딜리버리가 약하게 나와서 저항을 맞고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뉴스도 어느 정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자, 어제 중국 주간 내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 4일부터 10일간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고, 예상치는 15,000대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았었어요. 하지만 한 17,000대 정도가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1,700대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전분기라든지 전전분기, 전전전분기보다 지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나 모델 3 리프레시 업그레이드에 따른 모델 3 판매 저하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2023년 2분기가 이 파란색 선인데, 파란색 선보다 한 달 전부터 좀 앞서가는 모양이 2023년 3분기 인도량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거의 같아진 모습입니다. 누계 판매량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중국 내수 3분기 10주간의 누계 판매량이 11만 2천 대로서 전분기였던 2분기와 거의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차이나 인슈런스, 그러니까 테슬라 중국의 로컬 판매량이죠. 중국 로컬 판매량은 자, 이렇게 시저널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달이 있습니다. 튀어오르는 주가 있어요. 대부분 매 분기 마지막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6월달, 9월달이 되겠어요. 현재 9월달이 진행이 되고 있고, 2022년은 이 녹색 막대입니다. 녹색 막대를 보면은 9월 말로 갈수록 상당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2023년 들어서 9월달 들어서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이 노란색, 주황색 막대로 보면 이렇게 짧아지는 모양이죠. 자, 그러니까 작년과는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현재의 차이는 모델 3 리프레시를 출시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는 모델 3 리프레시 업그레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산을 쭉쭉 뽑아내서 판매를 하면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델 3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모델 Y의 경우는 그래도 주당 거의 10,000대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자, 하지만 모델 3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연간 누계 판매량으로 보면 아직까지 중국 내수는 계속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더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모델 3 리프레시가 제대로 생산만 된다라고 하면 이 기울기는 더 가팔라질 수 있겠죠. 아무튼 모델 Y는 지금도 중국의 베스트셀러로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판매량 이렇게 10,000대를 기록한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다른 중국 내 신에너지 SUV 차량이랑 비교해서도 월등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1등 판매량 모델 Y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델 3만 잘 판매가 되면, 이 모델 3만 잘 판매가 되면 인도량 크게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어제 뉴스에 따르면 이 새로운 모델 3 리프레시가 여기 사진 있죠. 모델 3 리프레시란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드라이트랑 이 백라이트가 다른 모양이죠. 이 새로운 모델 3 리프레시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에 공식 등록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제 실제로 중국 로컬에 인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매는 9월 초부터 그러니까 오더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트위터 분께서 이제 승인이 되었으니까 이번 달 말에 배송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9월 말에 중국 로컬에 그러니까 중국 고객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수출이 첫 번째라고 해요. 유럽에 그간 모델 3를 판매를 하지 못해서 오더가 많이 밀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9월 달이면 3분기 마지막 달이니까 중국 로컬 판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모델 3는 일단 9월 달부터라도 수출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 로컬 판매는 9월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에 수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배로 유럽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러니까 유럽에 실제 고객에게 인도되는 건 10월 달부터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모델 3 리프레시가 선적을 앞두고 기가 상하이 항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 출시한 모델 3 하이랜드는 일단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유럽 지역에 먼저 배송이 될 것이라 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먼저 10월달, 11월달에 인도가 되고요. 모델 3 리프레시는 중국에는 4분기부터 배송될 예정이다 라고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도 4분기고요. 유럽도 4분기부터 모델 3 하이랜드 인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인도량은 어느 정도 감소가 정말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추세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 보라색 선 추세가. 자, 그러니까 게리 블랙도 그렇고 뭐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그렇고 전분기 대비 좀 빠지는 인도량 예상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4분기 인도량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일정이 이렇게 되고 있고, 자, 1일 1200대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거의 뭐 한 3만 대에서 3만 6천 대 정도 뽑아내는 수준이죠. 자, 그러면 충분히 모델 3 이제 많이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다. 4분기부터는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 월봉 차트를 보면 이 봉 하나가 한 달을 뜻한다라고 했는데 7월달 8월달 음봉이 나왔고 8월달에 긴 밑꼬리가 달렸다. 자, 그러니까 9월달부터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일단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봉 보이죠? 이번 9월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9월달에 양봉을 기록하고 특히 이 상단 이 추세 하락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분기 인도량이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 있지만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10월 말이 되면요, 오히려 4분기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10% 이상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아담 조나스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 일하고 있는 아담 조나스의 이 사스와 관련된 레포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조 컴퓨터에 따라서 테슬라가 500빌리언, 그러니까 5천억 불 정도 기업 가치를 더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사스라는 것 때문인데요.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자, 하지만 이 사스라는 건 지금 당장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도저 컴퓨터는요, 사스를 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아담 조나스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지만, 물론 우리 테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었지만, 사스라는 게 실현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먼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저는 우선 도장이라는 뜻이죠. 일본어로서 뭐 도장이라는 뜻인데 수련을 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훈련하고 수련하냐, 역시 자율주행 기술이죠. 그러니까 일단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뭐 레이어드 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스로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려면 5년 이상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아직 시간이 멀리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FSD 버전 12는 달라요. 이 도조에 의해서 상당히 그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연말에 베타 딱지가 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베타 딱지를 뗀다라는 거는 정말 와이드 릴리즈에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옵션 채택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테슬라에서 미국의 FSD 12 가격을 15,000불에서 12,000불로 하락을 시키기로 했죠. 채택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EPS 상승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연말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3분기 인도량에 따라서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연말은 충분히 좋을 수 있고요. 연말보다는 특히 내년이 더 좋아요. 최근에 모델 Y 가격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마진율이 내년에는 회복이 될 거고 사이버 트럭 출시 앞두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메가팩 즉 ESS 에너지 부분 성장도 지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내년엔 테슬라 투자자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도량 때문에 떨어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진다 뭐 이러면은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주목할 만한 뭐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사이버 트럭과 흡사한 이미지인데 훨씬 더 작은 차량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이버 트럭, 트럭이라기보다는 해치백의 소형 해치백의 세단의 모습입니다. 자, 로보택시는요 사이버 트럭을 컨셉으로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일대기 전기가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티저 이미지, 티저 페이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전기에 보면 이러한 페이지가 있어요. 보시면 택시 로보라고 적혀 있는데, 자, 2022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일론 머스크도 있고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인 홀츠하우젠도 보이고요. 여기 커크원도 보이죠. 테슬라 임원들 수뇌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같이 만찬을 하고 있는 모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밑에 재미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문은 하늘로 열리고요. 의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여기 보면은 바퀴가 있는데 여기는 바퀴가 안 보입니다.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바퀴가 3개라는 겁니다. 앞에가 2개 있고 뒤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로보택시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미지도 하나 나왔어요. 여기 프란츠 본 홀츠하우젠 보이죠?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이십니다. 이분이 실제 이렇게 나무 모형을 뜬 모습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바퀴가 2개 달렸고 바퀴 하나가 안쪽에 달린 모습이죠. 그리고 시트가 2개 있고 여기 보시면 페달과 드라이빙 휠이 없습니다. 핸들이 없어요. 바로 이 차와 똑같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 좀 더 충격적인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확대를 보면 이러한 모양인데요. 미래에서 온 듯한 자동차 이미지입니다. 사이버 트럭과도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앞에 바퀴가 2개 달리고 뒤에 하나 달린 그런 모양새예요. 뭔가 미래에서 온 듯한 이미지인데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차 이미지랑 거의 닮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뒤에 바퀴가 하나밖에 안 달렸죠. 그리고 앞에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블레이드 러너 뭐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만 빅 플라워님이 이렇게 빅 팔로워님이 이렇게 공연해 주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2명이 타는데 바퀴가 4개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되면 하드웨어 원가 자체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대형 플릿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원가를 낮춰야 되겠죠. 어떠한 큰 함대, 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역시 원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퀴도 하나만 달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캐리어가 2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트렁크 공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성이 좋은 로보택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로보택시 2024년 말이나 2025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모형으로 나오는 거는 좀 더 먼 미래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미 기존의 섹시 라인업이죠. 특히 모델 3단 모델 Y가 일단은 로보택시로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 핸들이 달리지 않은 로보택시는 좀 더 먼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30년 이내에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 길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실제 이러한 로보택시들이 미래 사회 곳곳을 누빌 때 테슬라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정말 어마무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하지 말고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